포르쉐가 차 한 대를 팔아 2천만 원을 버는 사이 현대차는 64만 원을 번다. 벤츠는 370만 원, BMW는 278만 원, 도요타는 272만 원이라고 하네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1,700만 대 더 팔렸는데 매출은 애플의 절반. 아이폰 12 기본 모델은 가격이 $100 상승했는데도 판매가 더 늘어났대요. 포르쉐와 애플 두 브랜드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비싸도 산다. 비싸니까 더 잘 팔린다. 포르쉐의 성능이 현대차보다 31배 더 뛰어날 리 없습니다.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딱히 더 나은 것도 아닐 거고요. 그럼에도 이들 간의 수익성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브랜드 때문입니다. 포르쉐와 애플이 더 나은 제품이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브랜드이니까요.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오늘 아침 시몬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했고요. 스타벅스에서 라떼를 마셨습니다. 파타고니아 팬츠를 입고 조깅을 했고 맥북 에어로 브랜드보이 뉴스 클리핑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헬리녹스 선셋 체어에 누워서 모노클과 뽀빠이를 읽었고요. 제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마켓컬리를 이용하는 안목 있는 사람입니다. 파타고니아를 입는 의식 있는 사람이고요. 모노클과 뽀빠이를 읽는 세련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요즘은 브랜드가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시대거든요. 브랜드는 당신의 취향을 말해줍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주고 재력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철학을 알려주기도 하죠. 브랜드는 원래 가축을 식별하기 위한 낙인에서 유래되었대요. 저는 브랜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을 만들어내는 모든 행위. 배민다운, 포르쉐다운, 파타고니아다운, 애플다운, 사랑받는 브랜드일수록 다음이 뚜렷합니다.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키는 호텔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키의 다음이 그만큼 선명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이키 브랜드가 팔리는 비결이고요. 이제 사람들은 제품이 아닌 브랜드를 구입합니다. 브랜드의 차이가 시장 점유율의 차이이자 수익의 차이로 이어지죠. 다음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만 확실하다면 포르쉐와 애플처럼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보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브랜드의 다음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사람들은 시간이 만병통치약인 양 생각한다. 지금의 이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겪어야 할 일을 겪지 않는다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 바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아니다. 모든 것은 고난의 시간을 사는 동안 자신의 행동으로 바뀌는 법이다. 혹자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오늘 우리가 겪고 쌓을 수 있는 값진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해내고 싶으신가요? 과연 그 경험이 아무리 혹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훗날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때 해야 할 내 후회의 혹독함보다는 훨씬 더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가치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며 시작할 더 랑연 라이브.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할 박재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랑연라인 아침 조회 시간, 더 랑연 라이브. 이번 주 주제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사업도 하던 대로, 노래도 부르던 대로, 운동도 하던 대로, 그렇게 하다가도 누군가 전문가의 작은 디테일, 그 터치 하나로 결과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 걸 경험해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는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드하라 영상 어떠셨어요? 아주 작은 디테일, 그렇지만 팔리는 브랜드로 만드는 비결. 이번 주 리드하라 영상들도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 한번 해봤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서로 다른 계기들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나 각자 색채가 다른 여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간인데요. 오늘 안녕하세요 게스트를 모시면 지금 라이브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도 멀쩡하던 어느 날에 그 평범한 날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뉴스킨을 통해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인데 우리 고상희 사장님이 너무나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고비를 넘기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때 너무 슬펐고 그래서 며칠 동안 제가 손에 일이 안 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1년 9개월 만에 그 친구를 더 랑연 라이브에 모셨습니다. 긴 공백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진 뉴스키너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 앞에 설 수 있는 고상희 사장님이 너무 반가운데요. 먼저 제가 영상으로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상희 사장님이 어떤 모습으로 요즘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항상 이 시간이면 랑연라인 하는 시간이면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어서 항상 링크를 따로 받아서 듣곤 했었는데 오늘은 빨간 날이라 다행히 불행인지 다행인지 치료 일정이 없어서 라이브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고상희 사장님을 영상으로 만난 고상희 사장님을 직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모셔볼게요. 고상희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일대 스폰서님은 홍원아 스폰서님이시고 2대 스폰서님은 변욱이 윤영순 사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 진짜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아시죠? 제가 이 반갑습니다. 시간을 너무 바라고 원했었거든요. 우리 고상희 사장님을 제가 진행하는 라이브에 꼭 모시고 여전히 이렇게 건재하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고 뉴스킨의 제품, 뉴스킨 사업 그리고 특히나 사람의 위대함을 모두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게 오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랑연 가족들에게 사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랑연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뉴스키너 고상희입니다. 저의 1대 스폰서님 홍원아 스폰서님이시고 저희 2대 스폰서님은 테드의 엄마 아빠 변욱이 윤영순 스폰서님이십니다. 제가 신랑이랑 미용실 운영하다가 그 출산 때 육아활동 때 아이 문화센터에서 뉴스킨 그 제품이랑 사업을 같은 아이 엄마 친구에게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뉴스킨을 알고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제가 에메랄드 취급까지 재밌게 사업하는 도중에 2020년 11월 29일 날 브레이크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큰 수술만 한 6, 7차례 정도 제가 지금까지 지금 재활치료 1년 9개월이란 시간이 지금 되었네요. 그리고 힘든 고비가 진짜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테드 식구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와 응원 덕분에 지금 병원 안에서도 뉴스킨 비즈니스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뭐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알려드릴 수 없고 사장님이 너무 많은 골절을 당하셨고 그래서 심지어 너무 많이 다쳐서 수술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덮었던 경험들도 여러 번이 또 있었다고도 알고 있고요. 네.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는데 사장님이 그곳에서 제품의 위력을 더 깊이 느낀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진짜 병원 생활이 정말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건조한 병원 생활 중에서 잠도 못 자요. 왜냐면 단체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막 다크서클은 막 턱 밑에까지 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피부는 더 막 날로날로 안 좋아지고 안 그래도 환자인데 더 거울을 보면 거울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부스트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스크팩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도. 근데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을 딱 썼더니
바로 생기가 나면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인제 한 3 개월 전에는 한 2달 정도 이렇게 그 환자들이 쓰는 인바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음. 팔목이랑 발목 이렇게 간단하게 채워서 하는 인바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 2달간 측정을 했었는데 체지방 1 킬로가 감소가 되고 근육량이 900 그램이 이렇게 증량이 됐다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 저 같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쪼끔 쉽지 않은데 그 치료 해 주신 선생님께서 음. 정말 잘 유지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비결을 저는 네. 쉐이크를 아침마다 계속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 파마넥스랑 뉴스킨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사장님을 이렇게 뵀을 때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상의 요즘 뭐 쓰고 있냐."고 180도 쓰냐고 막 물어봤는데 갈바닉도 열심히 하고 팩도 열심히 하고 해 봤는데 가장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에이즐락 트랜스포메이션이더라.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네.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어 제 주변에서 그게 좋다고 매달 그걸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야 정기구매를 매달 쓰고 있어요. 지금 1년 가까이 쓰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휠체어 생활을 한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 사장님한테는 근육량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살도 찌면 안 돼요. 살도 찌면 어 안 되고, 예. 그쵸. 근데 정말 척추 환자들이 정말 살 찌기가 정말 쉽거든요. 근데 이런 음. 것들을 정말 관리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치기 전에도 1 년에 한 번씩 혈관 해독으로 TR 라인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1 년에 한 네. 번씩 꼭 음. 했었어요. 근데 음. 이번에 다친 기간이 좀 너무 많고 치료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음. 거의 1년 9개월 만에 TR 라인트를 지금 시작했거든요. 어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적정한 몸무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한테 꼭 필요하니까, 네, TR 라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니까 병원약도 많이 드셔야 되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막 드러내 놓고 의사들한테 얘기하고 막 뭔가 식품을 안 돼요, 안 섭취하지는 돼요. 못하더라도 네 네. 쉐이크를 꾸준히 먹었더니 2달 만에 그렇게 네. 근육량이 900 그램 증가하고 체지방은 1 킬로가 음. 줄고 이건 정말 네. 대단한 성과인 것 같아요. 네. 어 병원에서도 네. 쉐이크는 많이 추천을 해요. 음. 선생님들도 먹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런 걸 잘 먹고 있고, 네. 뭐 보조식품 같은 거는 비타민이랑 칼슘은 꼭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사장님이 이제 워낙 많은 그 전신 마취를 했었기 때문에 진코는 아, 절대 빠뜨리지 않고 먹는다고. 네. 이게 네.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이게 치매에 올 확률이 많아요. 음. 그래서 바이오 진코는 절대 안 빠뜨리고, 음. 바이오 진코뿐만 아니라 뉴스킨 파마넥스를 뭐 메타도 먹고 있고요. 열심히 먹고 있고, 유산균이며 뭐 빠뜨리지 않고 정말 먹는 식품들이 네.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사장님의 공백기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저는 상해 사장님이 '사업자 음. 유지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건재하시네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심지어 몇 달 전에 제가 진행했던 때 5월 달에 나오셨던 조혜진 사장님 신규 음. EVP 사장님 1대 파트너신데 신규 EVP가 되셨고 또 최근에는 사장님의 신규 1대 파트너 사장님 강승화 사장도 독립했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은 네. 어떻게 사업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제가 비즈니스로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스폰서님, 윤 사장님, 윤현순 변호기 스폰서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잘 이끌어 주셔서 가장 이 랑현 시스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시스템 안에서 파트너 사람들을 그렇게 잘 하고 있고, 어 이제 병원에서는 제가 다치기 전에 정기 구매건으로 회원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포인트가 유지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 구매의 그런 힘이 정말 다시 한번 크다라는 거를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느꼈었거든요. 음. 제가 너무 많이 다쳐서 수술을 여러 번 해서 하는 과정에 아예 제가 포인트를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런데도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1년 가까이를. 그래 음. 가지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쪼끔 몸이 회복이 되면서 저기 구매 고객이나 제 회원들한테 1:1 메시지라든지, 음. 생일이면 제가 항상 생일 쿠폰을 드렸었거든요. 뭐 음. 생일 뭐 케이크도 되고 뉴스킨 제품 선물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그렇게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뉴스킨 제품 같은 거 계속 올리고 제 생활도 올리면서 신규 고객 2명이 3분 정도 그렇게 연결이 됐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는 갈바닉 제품을 문의가 했었는데 본인이 바로 지금 필요한 건 루미스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루미스파 제품을 좀 쓰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분인데 캐나다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마스크팩 행사할 때 저 피드를 보고 그 마스크팩 너무 써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걸 제가 또 보내드린 경우도 네. 상황도 있었고요. 네, 역시 사장님이 뉴스킨의 지금 이력이 그쵸. 대단합니다. 사장님의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한 직접 네, 찾아가서 맞아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네, 할 수 네, 있는 한은 다 활동하고 계시는 그게 네. 저도 들으면서 살짝 반성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나 지난달에 신규 구매 회원 3명이나 만들었어 하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사장님, 네. 최근에 남편한테 되게 감동스러웠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곧 아, 퇴원도 3개월쯤 네, 네. 뒤에는 퇴원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이제 3개월 뒤에 이렇게 또 이제 집에서 그 재활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4월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4월 말 정도에. 네. 그래서 제가 돌아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다 해놨어요. 이제 뭐 턱 같은 거라든지 뭐 경사대를 같이 이렇게 출입문부터 해서 제가 휠체어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금 환경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항상 뭐 스윗한 신랑이었지만 제가 다치고 난 이후로 더 그 가족의 사랑들이 더 소중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동을 받았었죠. 네. 아프다고 해서 사장님이 이렇게 처져 있지 않고 네, 뉴스킨을 맞아요. 통해서 활력을 계속 얻고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 남편분도 그게 아마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가 퇴원하고 내려오면 예쁜 공간을 만들어 줄 테니 그곳에서 뉴스킨도 하고 사람들이랑 차도 마시고 그렇게 맞아요, 생활했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얘기했다고 재밌게 들었어요. 뉴스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도 음,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네. 집에서 이렇게 솔직히 환자들이 많이 우울하고 집에서 그쵸.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 모습이 별로 안 좋고 제가 지금 병원에서도 이렇게 뉴스킨 사업하고 있으니까 음,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 음, 와서도 그게 연계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재밌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음. 그런데 뭉클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사장님, 마지막으로 저희들한테 하고 음. 싶은 이야기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뭐 사실은 정말 저도 다치기 전에는 앞만 보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든 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한 포인트가 달랐는데 사람마다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취하면 좋겠지만 그중에서도 목표는 누구나 다 똑같다고 보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숨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치료 과정에서 재채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나오는데 이런 과정도 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도 제가 반복되는 수술 때문에 물도 못 마시게 하거든요, 수술 음, 전에는. 그래서 물 한 모금 너무 먹고 싶은데 그 갈증이 이런 게 물 한 모금도 너무 소중하고 지금 이 공간에서 우리가 숨 쉬면서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하고 뉴스킨 비즈니스하기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함을 많은 사장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 소중한 이 하루하루를 정말 뉴스킨 비즈니스를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랑 이제 사전 미팅을 하면서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 네, 진짜 뉴스킨
맞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그 행복감 충분히 누리면서 사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성인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제품의 위력, 사업의 위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위대함을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메인 게스트로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치료 잘 받고 퇴원하면 네, 제가 그 공간으로 놀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장님들, 네, 너무 감동적이죠? 네, 이번 시간은 밤새 소식 시간인데요. 밤새 제가 순간 포착한 사진으로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접목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순간 포착은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뭘까요? 최근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저의 파트너 사장님의 핸드폰인데요. 제가 이거 보다가 섬뜩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랑 통화를 나눈 통화 기록들이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한 번 들으면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고 한 번 적으면 적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이렇게 놓치기 쉬운 것들을 녹음시키고 또 듣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익혀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성과를 메이드해오는 확률이 높아지신 뉴 EVP 정영래 사장님의 핸드폰.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녹음해 놓고 듣고 또 들어서 연습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 작고 소소한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장에서 넘버원이죠? 체중 조절과 웰빙 브랜드 시장 넘버원 뉴스킨 더 랑연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원포인트 레슨. 작고 소소한 디테일 하나가 큰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쉽고 빠르게라는 책을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이렇게 옆에 두고 항상 보는 책인데 매번 보지만 어느 날은 보다가 딱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 눈에 띄는 구절은 하루에 2명을 만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구절과 딱 어울리는 게스트를 오늘 모셨습니다. 정말 하루에 2명을 만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실제로 하루에 2명 그 이상을 만나온 리더 SBA 서현숙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현숙입니다. 저의 일대 스폰서님은 백만장자 김정선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백만장자 윤영순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출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고초려가 아니라 한 5고초려, 6고초려 정도는 제가 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출연 요청을 드렸을 때마다 그동안 고사하셨던 이유가 대체 뭔가요? 제가 랑앤라이브에 출연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적당한 게 대체 뭔데요? 이 정도면 내 사업이 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서 웃으면서 만천하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았었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죠. 그런데 몇 주 전에 기억하시죠? 우리 랑앤라이브 비바 청춘을 주제로 얘기했었잖아요. 그 주간이 그야말로 비바 청춘들을 통해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넘치고 멋진 사장님들을 뵈면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엄살을 부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요때를 비집고 들어오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우리 이혜미 사장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혜미 사장이 그때 비바 청춘 진행해 주셨잖아요. 그때 정말
저희 엄마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서현숙 사장님은 저 일대 스폰서님이시자 친모이십니다. 생모, 친모. 네, 저희 엄마세요. 네. 아, 정말 항상 저는 엄마를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랑연 라이브 좀 출연해달라고 하면 항상 안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니 딱 그 비바 청춘 하는 그 주간에 오케이, 그럼 나가보겠다. 사장님, 그 말인 즉슨 그때 비즈니스 자존감이 좀 올라갔다는 말이실까요? 네. 음, 나도 청춘이구나 하면서 그동안에 살짝 덮여 있었던 아주 얇은 막 같은 게 걷히는 느낌이 들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해나갈 비즈니스에도 좀 더 희망과 뚝심이 생겼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변했거든요. 네. 서현숙 사장님이 변했다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변화도 진짜 궁금한데요. 이따가 제가 질문으로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존경하는 장군님 같은 분이시라 좀 더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뚝심이 생겼다는 그 말씀도 저로서는 좀 의아하고 믿어지지가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서현숙 사장님은 제가 사진으로 잠시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서현숙 사장님 서재방에 있는 상장들이고 트로피들입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서 30여 년간 영업을 해오셨고 그중에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실 때 16년을 연속으로 연도 대상을 수상하셨던 남다른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연도 대상을 수상했다? 대도시일 거다? 전남 여수에서 그렇게 성과를 내셨는데요. 그랬던 서현숙 사장님이 대체 어떤 이유로 뉴스킨을 만났고 선택했고 해오셨는지 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저는 현실 파악이 참 빨랐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가난이. 근데 엄마 아버지가 가난하셨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공단 사택으로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항상 부족함을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결혼했고 안심했죠. 오지게도 빨리도 결혼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빠르게 현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민했어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맨날 창밖을 바라보다가 도로 위에 자동차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고 자동차 보험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네 발로 찾아갔어요. 보험회사를. 그러니까요. 서현숙 사장님 마이크를요. 조금만 네. 이렇게 앞으로 떼주시면 지금 막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울려요? 아니요, 이렇게 파열음이 팍팍 이렇게 돼서 아, 네, 마이크를 조금 고개만 좀 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발로 스스로 보험회사를 찾아갔다. 저희 집에서는 이게 너무 독특한 일이었대요. 저희 할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우리 연숙이가 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하려고 영업을 한다 그럴까? 저 숙기도 없이 내성적인 제가 하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서현숙 사장님은 극복 지수가 높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가정교사 알바도 하고 자동차가 늘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다들 체감하고 보지만 그걸 통해서 자동차 보험 영업을 하면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은 현실을 빨리 파악하기도 하지만 선택의 그 안목도 좀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보험 하기 이전에도 다른 일들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일들 하셨죠? 네. 제가 이 얘기는 어디 가서 잘 안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호텔 중식당, 중국식당, 커피숍 그런 데서 일도 해봤었어요. 근데 예전에 호텔 중식당은 특히 사기 그릇 막 두꺼운 탕수육, 짜장면 그릇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힘에 굉장히 붙였거든요. 그리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항상 정해진 돈을 조금 몇 푼 받고 만다는 게 이거 뭔지 맞지 않다. 내가 노력하고 일한 만큼 소득이 주어지는 그런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고 하다가 찾아간 곳이 보험회사였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보험 영업.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거 쉽지 않구나.
근데 이미 선택했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해도 서현숙이는 보험을 못 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미 내가 선택했고 시작했고 그러면 직진이다. 저는 일단 어렵다, 못하겠다, 괜히 시작했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오면 진짜 힘이 빠져서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진짜 잘한 것은 그런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머리를 흔들어서 떨쳐버렸어요. 그 생각을. 그렇게 해서 약 한 30여 년 가까이 보험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년, 5년, 10년이 아니라 30여 년을 보험을 했다는 것은 진짜 이건 장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저도 엄마의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위축되지 않게 애초에 노력하셨던 거 그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서현숙 사장님의 생각이나 그 관점들이 저한테도 그대로 이어져서 제 인생에도 그런 개념은 없어요. 안 돼, 못해, 어려워, 힘들어, 뭐 이런 것들은 저의 삶에도 없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물려주신 것 중에 최고. 그래서 평생 서현숙 사장님이 깊이 새기고 담고 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한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은 진리잖아요. 내가 나를 돕지 않는데 누가 나를 돕겠어요? 하늘의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딱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제가 참 잘한 것은 오랜 시간 보험을 했다는 것보다 이 업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아마 오늘의 주제인 하루에 2명을 만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 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전 일이라 너무 젊었을 때 내 성향과 너무 맞지 않은 보험 영업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면서 진짜 가물가물 생각나는 내용이지만 일본의 오싱이라는 책인데요. 오싱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하루라도 내 점포를 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주인공을 저랑 같은 사람인 것처럼 동일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싱처럼 해야겠다 하고 그대로 따라한 게 30년을 따라했고 지금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엄마한테 이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사전 인터뷰를 하면서 오싱이라는 책.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일본에서 정말 위대하고 추앙받는 그런 여성 기업가더라고요. 실존 인물이고 그래서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심지어 있는 그런 위대한 여성. 그분과 이렇게 뭐 동일시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해오셨던 거군요. 어느 날 제가 엄마 집에를 갔는데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붙여 놓으셨더라고요. 하루에 2명을 만나면 자유를 얻는다. 그때 이제 저한테는 가슴에 그 말이 탁 박혔었거든요. 하루에 2명 이상을 항상 만나오는 분인데도 엄마는 그걸 계속 각인을 시키려고 이걸 계속 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오싱이라는 책에서 먼저 알고 계셨던 그런 말씀이셨네요. 네. 네. 하루라도 점포를 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 자유를 네. 얻을 수 없다. 네. 여기서 내 점포는 뭘까요? 우리들한테 내 점포는 뭘까요? 꾸준히 하는 행동이 내 점포죠. 나중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서현숙이 잘하는 비결이 아침에 미팅이 끝나면 총알처럼 뛰쳐나가는 게 비결인가? 근데 사실 맞아요. 그게 비결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고 바로 뛰쳐나가서 만나는 거. 그게 비결이었어요. 네. 뭐 그랬기 때문에 서현숙 사장님이 16년 연도 대상 수상에 또 그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엄마는 보험을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연봉이 2억이 넘으셨었죠. 그러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행력 때문에 제가 산 증인이고 엄마의 다이어리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두꺼운 다이어리도 있었고 조그마한 수첩 같은 것도 있었고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던 것들. 그리고 서현숙 사장님이 차를 타면 항상 보였던 게 노란 포스트잇에 노란 포스트잇들이 여러 개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는 항상 엄마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이 항상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차에, 그 카렌스에.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3W라는 그런 상이 있었어요. 매주 신규 3건 계약을 하면
그것을 100주, 200주 이렇게 카운팅 해가지고 상을 주는 건데 그걸 제가 4년 이상을 빠짐없이 3W 시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게 철없을 때 그냥 알던 3W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끼는 3W가 의미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매주 3명의 신규 구매 회원을 4년 이상 우리가 만든다면 제가 그걸 환산해 봤더니 그 정기 구매라면 정기 구매 1000건 이상이더라고요, 그게. 야, 그렇게 대박이네. 네, 대박이죠. 그렇게 꾸준히 하루에 2명 그 이상을 계속 만나오셨는데 그래서 서현숙 스폰서님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얻었죠. 충분한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죠. 차를 마시러 가면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차값 계산하고 밥 먹으러 가면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밥값 계산하고 그때 사무실에 남자 직원들이 많았으니까 퇴근 후에 막걸리 한잔 하러 가자면서 꼭 저를 불러요. 술도 못 먹는 저를. 그러면 먼저 가면서 술값 주고. 돈 내달라고 부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아, 형님으로 좋아해서 네. 그런가? 네, 항상 형님 막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또 큰 집으로 이사 가서 또 좋은 집에 살고 또 박재은 박사시키고 맨하탄 유학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은 평생 벌 수 있는 돈은 아니었어요. 내 젊음과 피와 땀과 뼈를 깎아서 만든 계약자들이 내 평생 자산인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방카슈랑스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방카슈랑스 예전에는 무조건 보험을 가입하려면 설계사한테 가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TV만 틀면 홈쇼핑에서 보험 팔아, 모든 금융사에서 다 보험을 팔아, 기업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조건으로 은행에서 보험 가입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완전 내 판이 바뀌는구나. 변해가는구나. 실감이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내가 TV에서 현대해상 광고만 나오면 잠이 깰 정도로 애사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이게 뭐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스폰서님들이 언니 뉴스킨 알아봐, 뉴스킨 해,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속으로 뭔 내가 미쳤냐 뉴스킨을 해? 권리소득을 벌어야 돼. 하고 얘기할 때는 그때 사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던 이야기들이 이제 궁금해지면서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뉴스킨 사업자가 되기 전에 이제 미국을 컨벤션을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미국 컨벤션도 다녀왔어요. 우리가 직업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내 제2의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정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그냥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렇게 알아보고 뉴스킨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진 않으셨지만 그때 알아보시겠다고 미국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용건 박사님 강의를 들으러 서울 어디론가 강의장에 가신다 그러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보험을 했는데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그 업을 바꾸는 일인데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열과 성은 다해서 알아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선택해야 되지 않나.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서현숙 사장님은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자유롭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셨었는데 그때 딱 뉴스킨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신 거네요. 그 권리소득과 뉴스킨의 비전을. 자, 그러면 주제에 좀 더 들어가 봐서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하루에 2명을 만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나는 하루에 2명 만나는 거 그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요? 네. 하시는데 저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굴 만나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라는 생각에서 딱 거기서 그냥 그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생각 앞에서 멈추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미팅 마치면 어디론지 뛰쳐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했던 게.
만날 사람이 있어서 꼭 나간 게 아니라 없어도 일단 나갔고 오란 데가 없으면 갈 데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나갔죠. 가서 지나다가 들렸다. 안 본 지 오래돼서 왔다. 커피 한 잔 사들고 간다거나. 여기서 필수는 허탕치는 연습이에요. 나 가면 누굴 꼭 만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갔으니까 허탕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 시간 내서 왔다가 나를 못 보고 갔구나 하는 생각에 약간 미안한 감도 생기고 해서 다음에 만나자는 약속이 잡히는 거죠. 언제 시간이 나니까 그때 다시 만나자는 등 그런 약속이 생기겠죠. 우리는 알바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고용된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한다는데 약속 없다고 해서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허탕이라도 치면 다음이 생기죠. 거리가 생기죠. 이게 계속 지속되면 루틴이 되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오늘 나가보세요. 어디 가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와보세요. 오늘이 빨간 글씨 8월 15일 광복절인데 내 인생의 광복을 한번 시켜줘 보세요. 대한민국 만세. 네. 그 내 인생의 광복을 한번 만들어. 근데 네네네. 나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잘 떠들고 있어요. 네. 저한테 잔소리 하듯이 그러니까 평소에 해주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잔소리를 워낙에 안 해서 내가.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라. 네, 그 일단 나가봐라. 대체 뭔 일이 생기는지 한번 나가봐라. 예전에 그 서영 사장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처음에 보험을 하셨을 때 갈 데가 없어서 그 거리에 이렇게 가게들에 들어갈까 말까 수백 번을 고민하고 그러다가 또 되돌아서 올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냥 막 들어가 보니까 막상 두렵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2명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그냥 생각 앞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나가라. 허탕치는 연습을 하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나가보라. 서현숙 사장님이 2명을 만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최근 저랑 통화를 하시다가 주유하고 있었는데 주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끊어봐. 그러고 끊으셨거든요. 그날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날도 뭔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순천에 누구 약속해가지고 만나고 나서 이렇게 그때 이제 그날 광주를 가야 되는 날이라서 기름 넣으러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통화를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백미러를 이렇게 주유해 주시는 분 사진을 보니까 그 아저씨 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끊으라고 하고 명함을 챙겨서 공손하게 내렸죠.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더우신데 수고 많으시죠? 그러면서 저는 서현숙이라는 사람인데 사장님이세요? 무조건 다짜고짜 사장님인 거예요.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사장님 아니고 사장님 저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저는 건강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하는 전문가인데요. 조만간 한번 방문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그러면서 제가 근데 저는 서현숙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니까 방뭐뭐다고 이름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른 들어와서 또 잊어먹으니까 메모를 해놨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며칠 지나버리면 이거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거기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직원분은 슬슬 피해요.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사장님을 양자를 측정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아주 관심 있게 보시면서 굉장히 신뢰가 가고 저는 사실 지금 그때 그 사장님은 애터미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신뢰가 가고 어차피 먹는 거 바꿔서 먹고 싶다. 집에 가서 의논해보고 연락을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연락을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너무 기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서 또 좋은 인연을 하나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 도로 가다 보면 조그마한 나무로 이렇게 표지판 같은 거를 세워놓잖아요. 커피 동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왠지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저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찾아가 보고 싶다 하다가 며칠 꼭 찾아가요.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침 주인 여자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메리츠 화재에서 17년 영업을 하다가 보험하다가 스트레스로
접고 그 커피숍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은 아주 뉴스킨 소비자가 됐고, 또 그분이 아주 어려워하면서 소개해 주신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큰 펜션을 운영하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만나보니까 개복을 해서 수술한 것이 4번, 개복을 하지 않고 시술 내지 수술한 게 총 12번. 그래서 근데 이분은 어디를 조금 집을 떠나려면 약국에 가가지고 이 관장 도구를 있는 대로 챙겨야 된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의지대로 화장실을 못 가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의무감으로 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느낌이 차오르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메타를 권했더니 바로 이제 한 세트를 달라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나고 갔을 때 표정이 달라져요. 2번째 달 지나고 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장님,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걸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뛰어간 적은 처음이에요. 좀 이렇게 시간 끌고 있으면 막 급해서 화장실도 달려가고 이제 관장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눈물겹도록 고맙고 감사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인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만날 사람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어찌 만날 사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콜드도 혹은 또 소개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도 뭔가 좀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개해줘. 한 명만 소개해줘. 근데 소개 안 해주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현숙 사장님은 조그마한 표지판 있는 커피숍에도 그냥 혼자서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해나가셨던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랑연 라이브 비바 청춘을 기점으로 뭔가가 변화되셨다고 하는데 그건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루에 2명, 아니 그 이상도 만나지만 저는 말했던 것대로 과거의 서현숙과 항상 비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바 청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렇게 심플하고 간단하게 나랑 돈 벌자, 돈 더 벌자 그 얘기를 하는구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막 하고 다녔거든요. 자신 있게 사업 전달하고 그래서 초대도 잘하고 세상 두려울 게 없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 얘기를 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비바 청춘 그때부터 요즘에는 자신 있고 간단하게 그냥 내질러요. 사업 얘기하고 있어요. 내지르는 게 포인트예요. 준비하고 뭐 격식 따지고 뭐 이렇게 그 분위기 찾고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순간 사업 얘기를 덜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처럼 누군가는 꾸준하게 만나고 미팅하고 하는데도 사업 얘기만 빙빙 돌리가 하고 있으면서 제품 얘기를 덜 한다거나 보상 얘기를 안 하고 있다거나 갈바닉을 하면서도 그 이상의 진도가 안 나간다거나 관계 형성이 소홀히 하고 있다거나 분명히 본인이 해야 할 것들을 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보험이야 간단해요. 사인하면 실적 쌓이는 거고 그걸로 딱 가려지는 거니까. 근데 뉴스키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면서 확장돼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 여기서는 물을 좀 마셔야 되겠네요. 네, 물 한잔 하시고. 중요한 대목이라서 네네. 반드시 해야 할 것. 첫째, 만나고. 둘째, 만나고 또 만나서 해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이게 바로 아까 그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늘이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신제품이 나와도 어떤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나가서 만나고 말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첫째, 그리고 둘째, 만나고 또 만나서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고 네, 하늘이 나를 도울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저희 엄마는 저한테도
더 좀 해라. 성에 안 차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저한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 하시는 거죠. 안다니 다행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서현숙 사장님, 계획이나 포부 말씀해 주시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랑 같은 일을 하는 뉴스킨 하는 사장님들이 참 좋아요. 예쁘고. 제가 성격이 살갑게 말을 많이 한다거나 막 잘 표현하지는 못해도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사장님들의 그런 모습이 제 옛날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박재현 사장이 아주 어렸을 때 깐난쟁이 때부터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돌아다녔고 그래서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면서 키웠는데 그때 저의 모습들이 사장님들한테서 보이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고 뭐라도 좀 더 잘해보려고 하고 애쓰고 다 딸들 같고 어떨 때는 동생 같고 그래서 너무 이쁘고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는 엄마 같은 마음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전직에 사실 있을 때는 사정이 어려운 후배들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그런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점심 때 고객들하고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성격 때문에. 어려워서 고객하고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후배들 밥 사 먹이고 뒤에서 옷 사주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안 주워갈 만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후배에게 신발 사주고 단정하게 하고 누구라도 빨리 나가서 만나라고. 사무실에 부족한 거 있으면 해주고 전면 거울을 제가 벽에 붙였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나가기 전에 세림새를 보고 나가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는데 뉴스키는 생각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을 치르고 있는데 어떤 생각 안 나는 여자분이 김치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그때 그 제가 옷을 사준 그 후배 사원이었어요. 조금 보험하다가 안 하고 그래서 잊어먹었는데 그런 경우. 근데 뉴스킨을 해보니까 뉴스킨은 처음에 내가 리크루팅 할 때 그 간절했던 마음 변치 않고 저는 여자지만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응원해주고 같이 이심전심 공감하고 알아주고 그게 참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게으르지 않게 지금처럼 묵묵히 우리 그렇게 잘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성공을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 이상한 거죠. 돈도 벌고 시간도 벌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잃지 않는 그게 성공인데 그리고 언젠가 우리 윤영순 스폰서님이 제가 하도 막 내 욕심에 일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그냥 비디만 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팀엘리트 할 겁니다. 해야죠. 중간에 멈추지 않고. 속도는 보지 마세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할 겁니다. 정말 이런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망설였고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은철 사장님도 여러 번 이렇게 같이 출연 좀 하자고 했었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제가 여태까지 역대급 모셨던 게스트들 중에 제가 제일 떨리고 네, 제가 얼굴이 계속 빨개져가지고 너무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2명을 만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냐?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자유 이상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말해야 될 것을 하자. 만나고 또 만나라. 일단 나가서 허탕을 쳐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서현숙 사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탑 리더 스피치 시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랑연의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PA 최혜원 사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나오세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서영 사장님 스피치가 너무 좋았어서 제가 다시 리더 메시지를 하는 게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 나오셨습니까, 사장님?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시간이었고, 진짜 저도 용기 얻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서현 사장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며 두 명을 만나자. 그 두 명이 이런 것 같아요.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두 명이 매일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업이.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팀엘리트라고 해서 평화롭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약속이 잡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기 위해 가지 않아도 될 지역에 가서 난 여기 매주 수요일 날 매번 오니 너를 매번 볼 수 있다. 라고 밑밥을 깔기도 하고요. 나 오늘 뭐 수원에 어디 가는데 너 시간 돼? 뭐 이런 식의 즉흥적인 약속을 잡기도 하고요. 나 너 꿈에서 봤는데 너 잘 있어? 뭐 이런 컨택도 하고요. 그런 의도적인 컨택들을 하면서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하루 두 명 만나는 게, 아까 이시연 선생님인가요? 써주셨는데, 관점을 달리하면, 해낼 수 있는 거구나.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시간은 이렇게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 빨리 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비즈니스 실익을 챙긴다는 것은 과연 뭘까? 어떻게 해야 진짜 조직이 생기고 팀이 크고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랑 회장님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세수하면서도 생각하고 하는데 결국엔 이렇게 나와 함께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복작복작되며 비즈니스를 배우고 안내받고 함께 동행해 나가는 나의 파트너 숫자가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카운팅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한 명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비즈니스적으로 우리는 좋은 인연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인연과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비즈니스적인 리딩을 해야 돼요. 그럼 밖에서 현장에서 하는 리딩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리딩이 진도가 나가면 현장이 아닌 이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될 리딩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현장에서 하는 리딩은 매니아를 만드는 것에서 끝난다면 내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하는 리딩의 스텝으로 가셔야만 사업자가 생기고 파트너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비즈니스 시스템 안에서 내가 리딩하고 안내하고 있는 파트너의 숫자, 예파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인가? 나는 지난달에 몇 명과 이 시스템 안에서 복작복작했는가? 이거를 결국은 카운팅하고 주도 면밀하게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리딩과 기다림의 사이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만난 이 사람이 시스템 안으로 넘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수많은 리딩과 기다림을 반복하거든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기다려줬다가 이 사람이 무언가 진도가 나가면 다시 또 시스템 안내를 하고 이렇게 저도 수많은 반복을 하는데 그 리딩과 기다림의 반복 속에서도 반드시 리드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 있고 반드시 기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입니다. 초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 사람을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리딩해 나가는 데 있어 셀 미팅도 하고 플래닝도 하고 랑연 라이브도 같이 듣고 뭐 이런 어떤 초반의 단계들 있죠. 그런 단계가 조금씩 무르익어 갈 때쯤 우리가 초대를 하잖아요. 이런 행사가 있으니 꼭 반드시 와보세요. 이런 행사에 당신을 초대한다. 내가 여기를 왜 초대하냐면 이래 초대한다라고 초대 멘트를 하고 예를 들어 오케이라고 확답을 했어요. 근데 이 초대가 어떻게 돼요? 캔슬이 날 때가 진짜 많죠. 여러분. 그럼 캔슬이 난 초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다른 건 다 기다릴 수 있지만, 저와 이야기한 초대, 약속에 관해서 캔슬이 나는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 타협을 하지 않는 그 장면을 제가 일단 시간이 없지만 좀 보여드리면, 저도 거절을 받거든요. 제가 어떻게 거절받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지금 초대 거절받는 거예요. 하루 전날. 저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거절을 받습니다. 내가 내일 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 예파가 저한테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내가 못 가는 이유를 한 100줄을 썼어요. 근데 결국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해서 결국 이 약속을 픽스를 시켰거든요. 너는 나와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분을 초대에 성공을 했어요. 저도 밤 12시에 이 초대가 되네 마네로 늘 이렇게 고군분투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적인 리딩을 하실 때 반드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포인트. 내가 이 사람과 시스템 안에서 무언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서 절대로 힘이 빠지시면 안 돼요.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기를 모으셔서 어떻게든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나와 함께 노는, 함께 비즈니스하는, 함께 노닥노닥 복작복작 아웅다웅하는 그런 많은 멤버를 사장님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스템 파트너, 시스템 초대를 카운팅하시고 그렇게 이번 한 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혜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또 오늘의 성의도를 다 한번 더 종합을 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혜원 사장님 카톡 다 못 읽으셨죠? 저도 잘 못 읽었는데 아까 보니까 오른쪽에 그분을 은근히 칭찬해 주면서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멘트도 있더라고요. 실장님처럼 프로페셔널한 분이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멘트로 진짜 찐 리더의 현장의 구구절절함 엿보았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공유가 너무 빨리 되었네요. 네, 오늘 최혜원 사장님의 리더 스피치까지 마무리해 주셨고 거기에 사족을 덧붙이는 것 같아서 부끄럽긴 하지만요. 우리 내 성과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 봐야 할 것 공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 월화수목금토일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약속을 만드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까 최혜원 사장님 하셨던 거. 갈 때가 아니지만 간다고 얘기하고 나 문흥동 갈 일 없지만 간다고 미리 얘기하고 상무지구 가지 않지만 수요일엔 여수 가고 목요일엔 니네 동네 가고 금요일엔 순천 간다고 얘기하고 우리 커피 마시자라고 지금 다 카톡 보내보세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 전에 일단 먼저 나가세요. 카톡도 집에서 보내면 안 됩니다. 커피숍이든 어디든 나가셔서 보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탕 칩시다. 네, 오늘 성의도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원포인트 레슨 월요일 순서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사장이면 좋겠다. 엄마가 저렇게 장군이고. 네.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너무 좋을 해봤어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왜 이렇게 계속 젊어지세요? 할 말이 없네요. 왜 아까 원래 젊어서? 쌍꺼풀 수술하셨다고 얘기. 그런 거 아닌데. 실제로 보면 진짜 더 젊어 보여. 엄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눈이 처져서 쌍꺼풀 좀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2달 반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그거 네. 못 봤네. 그 쌍꺼풀 한 거는. 저기 서현 사장님이 한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박재현한테 가지가지 한다. 그게 제일 스폰서님 때문에 그때 혼났을 때였거든요. 그게 기억나지? 네. 크게 혼내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로 가지가지 한다. 딱 이러면 저는 깜짝 놀라죠. 무서워.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상희 사장님 있나 봐요. 있나? 부상이 있으면 뒤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 얘기하면 화면에 비치는데 저한테 개인톡이 왔거든요. 고상이 말을 해봐요. 누구든지 해봐. 너무너무 반가운 우리 상희. 네. 야, 대단하다. 몇 년 동안 재활 치료한 거야, 오늘? 지금 1년 9개월째. 사고 소식 들은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재활 치료한 거네. 네. 그래서 지금 하반신을 계속 저렇게 재활 치료하고 있다. 아직도 못 움직이는 거지? 네네. 하반신은.
그래서 근육량을 그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게 병원에서도 다 놀랬다고. 쉐이크만 먹었을 뿐인데. 아이고, 하여튼간 엄마랑 딸이 이렇게 같이 사업하고 아직 젊고 그래서 되게 부럽네. 감사합니다. 파트너 사장님, 박재현 사장님, 네, 잘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좀 누가 더 팀밀트가 빨리 돼요? 어떻게 되죠? 제가 좀 더 빨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엄마가 소개를 안 해줘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다들 엄마가 소개해 주시죠. 소비자들 소개해 주죠. 저는 소개를 안 해줘요. 그런 게 있네. 그렇죠. 엄마는 엄마대로 또 레그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엄마 친구 좀 소개해 주면 좋은데 나한테. 나중에 박지현 사장 한 90 되면 상속 받을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열심히 만들어 놓으셔서 상속 많이 해주세요. 아이 90에 상속 받으면 뭐라고? 그러니까요. 뭐라 열심히 해. 그러면 그 90이면 107세 대신 조기철 스폰서님이랑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죠. 그런가? 자, 그러면 오늘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